오진성에게 이준혁을 기대한다? 나는 차라리 ADHD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어. 그게 낫겠다. 그게 낫지. 콘서트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콘서트는 어떻게든 구해올게. 내가 네 약은 구한다. 내가 우창현을 못 챙겨주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 제가 아내한테 이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를 좀 추천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접을 떤다면서요. 아내가 이걸 한 3화까지인가 막 보고 너무 재밌다고. 이게 3화 때 사실 시청률이 완전 이렇게 폭발했잖아요. 오. 제 아내가 ADHD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왜 아내가 ADHD인지 그건 나중에 풀고요. 아내가 한지민이 자기 같다는 거예요. ADHD 같아. 과대망상 아니야? 아니. 약간 좀 자기가 약간 그거 큰일 날 되게 부분에. 너 지금 일부러 그런 멘트 내리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는 이준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한지민 같은 성향인데 옆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 없어도 이준혁 같은 분 옆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이렇게 좀 해주고 드라마 보신 분들 안에 이렇게 좀 도와주고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불로 이렇게 켜주고 이러거든요. 한지민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도대체 어떤 성향인데 정신과 의사도 아닌 사람이 ADHD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을까 아닐까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속 그녀 ADHD인가 아닌가. 한지민 씨가 헤드헌터 회사의 대표예요. 헤드헌터에서 예, 생각보다 그 내용도 좀 재밌게 나오고 헤드헌팅 회사만 가져온 게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좀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따뜻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데 어쨌든 그 대표인데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대표님만의 인재 추천 기준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요. 돈값 하는 사람. 그때 막 웅성웅성 됩니다. 근데 정답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대중을 상대하는 자리에서는 이걸 조금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 가치를 좀 책임감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럴 수 있는데 똥값하는 사람 이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충동적인 건가요 이거? ADHD 환자분들이 보통 말을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 거야. 근데 이렇게 그게 말하고 되지 후회하지 않으면은 생각하고 한 말 아닌가요? 소신 있게. 속으로 후회하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창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그냥 소신이 있거나 아니면 예의 없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가끔 뭐 진승이 보면서 뭐 너 다리 왜 이렇게 났냐?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렇긴 하죠. 걱정이 되니까. 왜 이렇게 뭐 배 넣었냐? 왜 이렇게 배 나왔냐? 저 걱정이 배 내밀고 되니까. 있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 장면 한 장면 봐서 그렇고 이거 근데 다 해서 내리겠지 정신과 선생님인데 맞아요, 설마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한마디 맞아요.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너무 뭐 돈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랬더니 아니요. 스스로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내 값을 매겨봐라. 내 값을 매겨봐라. 당신은 얼마짜리 사람입니까? 약간 이렇게. 무섭네. 그러곤 이제 강연하고 힘들어하고 차를 탑니다. 회사로 가 이러는데 이제 딱 기사가 다른 차. 다른 차를 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맨날 맨날 이래요. 아 그래요? 저도 이런 차 한 번 있었는데 옛날에 택시 아닌 거 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남의 차를 탔어요? 진짜 택시인 줄 알고. 진짜 무섭겠다 그 사람은. 얼마나 놀라워. 근데 차가 왜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나 그것도 웃겼어. 치안 안 좋은 나라에선 거의 강도. 어렸을 때 목포에서 수 있어. 와. 탄 적이 있어 저도. 그러니까 누구 막 이러죠. 그때 약간 왜? 그 벙찜 있었어요 벙찜이. 그러고 이제 쪽팔려 진짜 이러고 들어갔더니 아니 매일 타는 차를 왜 기억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지. 자기 앞에 쓰니까 탔을 거야. 그러고는 지금 비서가 계속 그만둔대. 이분이 좀 까다롭고 해가지고 그 와중에 까다로워요. 나 너무 힘드네. 그래서 몇 명이 그만뒀는데 그랬더니 2명 그랬더니 아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비서가 그만뒀는지도 인지를 못할 정도예요. 이 사무실 책상 어떤 것 같아요? 겁나 지저분하네. 나 이런 거 못 견뎌. 난 이런 거 싫어해. 그래? 그래?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아니 차문만 열어. 트렁크는 내가 안 열어보잖아. 네. 그럼 누가 열어봐요? 항상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이렇게 던져놓고요. 모든 서류들이 이렇습니다. ADHD 특징이 좀 정리정돈을 하는 게 좀 어렵다. 사실 이 안에서 나름의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어디다 놨지 하고 이렇게 자꾸 그거를 테스팅하는 것도 스스로의 브레인에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 극 중에선 이 강 대표 한지민 씨가 항상 찾아 헤맵니다. 이거 어떤 약간 좀 모르는구나. 약간 이거는 약간 좀 그렇지 이상하네. 어디 있는지 자기는 알아야지. ADHD는 모를 수 있는 거죠. 좀 일을 많이 해서 서류를 많이 쌓아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여기서 좀 불편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 뭐 이 얘기를 썼더니 이제 ADHD 실제 환자분이 댓글 달았어요. 맞아요. 제 방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찾으러 다니고 ADHD 환자분들의 특징이 좀 덤벙거려요. 그래서 다쳐요 많이. 어디 부딪히고.
멍이 항상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한지민 씨도 가다가 또 여기 좀 다친 거예요. 아,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여기서 뭐 찾고 막 이러다가 물건 떨어지고 손 베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ADHD 환자분들의 어떤 특징이 클럼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설프고 덤벙거리고 좀 이런 거. 그래서 한지민 씨가 좀 어쨌든 여기까지는 ADHD 가능성이 좀 높고요. 휴대폰을 막 찾는데 쓰레기통에 아 저건 좀 이상한 사람이네. 휴대폰 왜 쓰레기통에 있어? 막 아니 내가 우리 와이프 그 핸드폰 전담이거든 집에서. 항상 내가 찾아줘. 제 아내도 항상 자기 휴대폰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항상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를 해보라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워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하나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우리 와이프는 찾아다니지 않아. 하얘 빅스비처럼 내가 일어나서 그러면 완벽한 비서네. 기능은 비슷하네. 또 나오다가 또 부딪힙니다. 이 사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딘가 시야결손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 이사도 이제 빡치는데 일을 또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또 있죠. 사실은 이제 헤드헌터 할 만한 후보자들 이력은 보면 다 외워. 경력까지. 뭐 저분은 어디서 일했고 어디서 일했고 이분은 뭐 HR 부서에 있었고 다 알아. 하지만 직원들 이름을 몰라. 성도 모르고 어디 부서인지도. 강 대표 한지민 씨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 이 장면이 ADHD만 볼 수는 없겠구나. 지친 걸 수도 있겠다. 지친 거일 수도 있죠. 번아웃처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대표다 보니까. 하던 능력을 좀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나만 일을 하면 100% 다 해. 근데 일이 2개, 3개, 4개가 되면 사실은 각자의 에너지를 좀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좀 감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다. 거기까지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 그러는데 친구가 이제 강 대표가 딱 회사 들어가자마자 막 이래요. 뭐 왔습니다, 뭐 왔습니다, 뭐 왔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할 게 많은 거야. 정신없네. 근데 이걸 다 또 해줘야 되잖아. 대표 입장에서는 다 컨펌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번아웃을 또 시각으로 좀 봤고요. 집에서 이 데미스라는 약을 먹어요. 여기 보면 수면 유도제라고 써 있거든요. 집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이 데미스라는 약통이 막 굴러다니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막 하나씩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여러 알을 먹는 좀 문제 있네. 문제가 있어요. 데미스라는 약은 실제로 없고요. 아마 저는 데파스라는 약을 그거를 딴 것 같아요. 데파스라는 약은 뭐 오창훈 선생님도 알 텐데 에티졸람이라는 약이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이쪽 계통의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파스라는 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과에서는 신경 안정제, 좀 진정작용 그리고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만 단독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좀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는 약이기 때문에 메인 약으로 뭐 항우울증 약이나 항불안제 계통의 메인 약이 들어가고 요거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먹으면 오남용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요 계통의 약은 사실은 탁가 선생님들이 특히 좋아해요. 뭐 내과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환자가 막 뭐 복통이나 뭐 소화불량으로 왔는데 뭔가 자기 쪽 약을 써도 안 나면 데파스 계통의 약을 한두 알 정도 이렇게 추가해줘요.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정신과 관련 약을 정신과에서 처방받지 않고 탁과에서 받으면 오남용 우려가 훨씬 많죠. 불면증이 또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이런 거 있으실 거 그렇죠. 아니야? 그리고 집이 굉장히 좋은 집, 막 한강뷰인데 공허하고 불도 안 켜고 있고 좀 고립된 느낌. 정서가 좀 안 좋네. 그렇죠. 그래서 여길 보니까 또 번아웃을 넘어서는 좀 우울도 좀 의심이 된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일도 많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이사가 야 너 지금 좀비 같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좀 자고 했는데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요. 그랬더니 응급실 의사가 MRI를 보여주더니 뇌에 가부화가 왔다. 뭐지? 인턴쌤인가? 이런 말은 보통 이사가 부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럼 괜찮습니다를 말하고 싶은데 이사가 와가지고 저 대표님한테 좀 과부하 걸려서 좀 쉬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러면은 못 마땅하지만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하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MRI는 사실은 어떤 그 모양을 보는 검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과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죠. 무슨 과부하야. 그러니까 MRI를 보고 과부하라고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주인한테 그만 좀 쓰라고 내가 시행하는 야 이건 진짜 이사가 부탁한 거다. 이거 드라마 작가님도 이거 설정했을 거야. 그렇게 이사가 부탁한 거라고 뒤에서. 했더니 이제 강 대표가 회사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딱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약해도 됩니까? 내가 좀 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하죠?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과하게 많이 썼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하는 의사가 처음 봤어. 자율신경계가 이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름을 헷갈리거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나간다거나 자꾸 뭐 깜빡하거나 한 적 없으세요? MRI 아니 MR을 찍었는데 자율신경계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건 마치 번아웃 신드롬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번아웃 신드롬이 있다고 막 실신까지 신코까지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차라리 뭐 우울증이나 이렇게 봐야지 이게 뭐 뇌를 많이 썼다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면 사실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정신과적인 프로블럼도 좀 있어 보인다. 근데 한지민은 쓰러져도 여기서도 아메리카노 마시고 뇌에 자극 주는 카페인을 먹고 있잖아. 계속 부정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프다는 거를. 괜찮아, 나 이래야 돼. 왜 이렇게 약해? 분명히 본인도 경각심은 느낄 거거든요. 쓰러졌는데. 그쵸. 근데 디나이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런 프로블럼들이 있었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휴대폰 항상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ADHD 환자분들이 오면 항상 휴대폰 충전해달라고 맡겨요. 출근하러 나오실 때 20-30% 상태인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조 배터리도 안 갖고 다니시고. 제 아내도 그렇거든요. 항상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고 보조 배터리를 최근에 3번이나 잃어버렸거든요. 문제 있네. 근데 어두운데 옆에 이준혁이 이렇게 딱 불 켜줘. 이런 게 좋은 거야. 옆에 딱 이렇게. 그리고 어디 항상 부딪히거든요. 이건 좀 설레더라. 항상 책상에 밑에 가서 뭐 이렇게 찾고 하면 이준혁이 여기서 부딪히지 말라고. 좀 멋있는데? 이걸 보고 여자분들이 저런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오늘 집에 가면은 야 들어가봐. 그러고 그냥 전 지금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벽 가거나 뭐 문 가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죠. 하실 것 같은데. 성가시 하시면서도 좀 되게 웃어요. 강 대표가 이제 어릴 때 상황이에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아빠 빨리 올게 하더니 이제 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것 같아. 강 대표 아버지 길 때만 되면 컨디션이 안 좋았어. 뭐 저희가 애니버서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그 해만 되면 그 날만 되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까지 돌보면서 챙길 여유가 없고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것들이 사치였다. 왜냐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여전히 그냥 계속 자기를 몰아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기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잘 됐는지 알겠다. 왜요? 이렇게 여주의 서사를 보여주고 여주의 특징을 보여줬는데 완벽한 비서가 나타나서 진짜 완벽한 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아구가 딱 맞잖아. AI 비서 같은 느낌인가? 근데 또 따뜻하고 자상한 우창훈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런 데 가요. 떡볶이. 그리고 5단계 먹으면 뒤지는 맛. 그러니까 차라리 캡사이신을 먹는 게 낫지 떡볶이를 먹는 거는 별로일 수 있다. 왜요? 캡사이신은 약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긴 해요. 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이 캡사이신만 먹어도 그거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으니까 고통 다음에 약간 그 도파민이 올라와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내적인 엔도핀이 올라오니까 어디 가서 거기에서 달리기 하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캡사이신만 먹으면. 캡사이신은 떡볶이 살짝 섞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캡사이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달달한 떡볶이랑 그 안에 소스 되게 달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은 실제로 뇌에 약간 진통작용을 해요. 그 고통을 내가 지금 괜찮나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 스트레스가 해소된 건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아니야? 진통효과 때문에. 근데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떡볶이와 이 소스에 의해서도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걸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도파민과 엔도핀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반복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네. 스트레스 풀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한 번씩 그냥 친구들이랑 정말 일정 간격인데 충분히 다른 즐거운 활동들을 하면서 이것도 한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일정 간격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그 정도 괜찮아요? 굉장히 여유로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떡볶이 괜찮다고요? 한 번이라고 그랬어. 두 번도 되나?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먹는 거야. 그럼 밤에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떡볶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수면까지 해로워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수요일, 토요일. 뭐 한 번 정도는 딱 좋다. 그럼 밤에 데미스 먹고 자고. 아 진짜 최악이다.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되면 좋지. 스트레스 풀면 이것만. 아, 강 대표는 딱 그것만이야. 올리. 우리가 무슨 스님도 아니고 당연히 뭐 나름의 여러 즐거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로만 결국 가버리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네요. 역시 스레드 지킴이.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고 하는 비서가 좀 있는 게 한지민 입장에서는 좀 진짜 제가 몰입해서 봤지만 설렐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결국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멜로 드라마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왜 이 드라마가 재밌었다고 했을까? 나한테도 저런 역할을 기대하는 걸까? 난 쉽지 않은데. 오진승에게 이준혁을 기대한다? 나는 차라리 ADHD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게 낫겠다. 그게 낫지. 콘서트 구해 오겠습니다. 요새 구하기 힘든데 내가 내 약은 구한다. 내가 콘서트는 어떻게든 구해올게. 내가 네 약은 구한다. 내가 우창현을 못 챙겨주고 있지만. ADHD 약 콘서트가 지금 전국적으로 품절이거든요. 와이프도 18mm를 복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구해올 수 있죠. 저는 어쨌든 이거 진단을 내리면 한지민은 ADHD가 좀 더 맞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선 이렇게 힘들게 일하기 전에 어떤 서사, 어렸을 때 어땠는지를 좀 알면 그때도 그랬다면 그렇죠.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표 일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좀 펑션에 좀 문제가 생겼다면 ADHD는 선천적인 부분이고 번아웃이나 우울. 번아웃이나 우울로 봐야 된다. 지준이는 번아웃에 가까운가 본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도 심하진 않아.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너와의 어떤 관계니까. 나한테 찾아와! 숨겨놓는 걸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겹칠 때는 일단은 기분 장애, 우울이나 번아웃 이런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고요. 왜냐면 트라우마도 있고 지금 보면은 막 다른 트라우마가 있는데 막 플래시백처럼 그때 있었던 과거 일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아지고 그럼에도 집중력 문제나 덤벙거리는 게 있다면 그런 다음에 ADHD 치료에도 늦진 않다. 지금은 우울이나 불안, 수면, 번아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벗겨진 다음에도 그런 덤벙거림이나 집중력 부족, 정리 안 됨, 남의 차 타고 이런 게 있다면 그때는 ADHD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의 완벽한 비서 저도 지금 나온 것까지 다 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프님들도 꼭 한번 보시고 여기에 같이 나오는 이 이준혁 배우의 캐릭터도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을 받으면 한 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터진다고 호언장담 하셨는데 얼마 정도 보십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마. 어쨌든 저도 우창훈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잘 안 되면 좀 남 탓을 좀 해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편집이 빨리 안 돼서 올라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일 업로드 됐다? 내일? 그러면 50만 봅니다. 내일?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하루씩 1만씩 깎이는군요. 아니죠. 하루씩 거의 10만씩 깎이죠. 야, 지금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가 얼마나 야, 빨리 그러면은- 바뀌는데. 이거 주말에 나오면은 한 5천 정도 나온다는 소린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편집을 해줘야죠. 화요일인데. 이게 12부작인가 14부작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올려야 됩니다. 매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매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빨리 올려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그거 탓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편집자님 화이팅 화이팅 해주십시오.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